조금 좀 더러운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속보를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킹스맨 김영민입니다. 저는 뉴스킹인데 여자고 우리 킹스맨 우리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님은 또 여자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프로그램 바꿔야 됩니까? 저는 회사에서 맨 하라면 하는 여성이라서 킹스맨으로 오늘 아주 당돌하게 출사표를 던져봤습니다. 이 회사가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예, 직장인의 비애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보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여잔데.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거부터 살펴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의료계를 향해 메시지를 냈어요. 네네. 이거부터 살펴보나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진행했습니다. 51분가량 진행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입장으로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료개혁의 의지를 다시금 밝히는 담화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번 대통령 담화에서는 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듯한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외에도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 2,000명 수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처음 명시적으로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저녁 KBS TV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 정부는 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오랜 기간 거쳐서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의료계에서 반발한다고 1,500, 1,700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그 의대 2,000명을 두고 대통령실이 수치 조정을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면서 증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맥락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도 담화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는데 다만 의료계를 향해서 이걸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담화 내용도 그렇고 대통령실 의 입장도 그렇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은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좀 열어두는 그런 기조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의료계에서도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점진적 증원, 일단 의사를 좀 늘리자 이런 입장 계속 주장해온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서 단계적으로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2,000명 인원을 계속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언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 어느 정도 그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고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하면 또 나중에 더 늘려야 맞습니다. 되니까 좀 늘려보자. 그렇지만 뭐 타협의 여지는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에 송구하다는 입장과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유세 현장에서 관련 입장이 있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걸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드렸다고 밝히면서 또 정부 여당으로서 그 노력을 함께하겠다라면서 대화 의지를 다시금 또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야당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의사 출신인 신현영 대변인 어제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 대란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 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정부다라고 꼬집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직접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 담화를 평가했습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엄하게 한번 심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미래를 보면 이 이낙연 공동대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었다. 의대 정원 2,000명 고집 변명만 있을 뿐이었다고 비판했고요. 또 개혁신당까지 살펴보면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불통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거네요. 그럼 의정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 입장 더 궁금해집니다. 어제 임현택 의협위원장은요. 입장 없음이 입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또 네.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할 말이 없다 이런 말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입장이 없다뇨. 네, 전체적으로 네. 의료계의 입장도 좀 싸늘합니다. 그래요?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의 발언 빼고도 입장을 좀 살펴보면 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 네. 12만 의사들 현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켜봤는데 이전에 정부 발표와 다른 점 찾아볼 수 없었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담화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환교 전 의협회장도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고 팩트마저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맡았던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혔는데 기대할 게 없어서 자세히 듣지 않았고 의사 동료들의 반응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비꼬았습니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위원장 입장도 살펴보면 이번 정부 현 의료 사태 해결할 의지, 능력도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치권 의료계 반응 모두 살펴봤는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또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서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영미 아나운서님께서 마지막 정리까지 좋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대표의 행보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당부터 살펴보나요? 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행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충청권을 찾는데 오전에 충남, 당진, 아산, 천안 방문해서 지원 유세 펼치고 오후에는 세종, 대전, 충북, 청주와 음성까지 찾아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유세에는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격전지 후보들을 원격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강원, 충북, 대구, 경북 지역까지 돌면서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제 행보도 살펴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부산 경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죠. 네. 공식 선거 운동이 돌입된 이후에 비수도권의 첫 유세 현장이 부산 경남이었습니다. 부산에서 7곳 방문했고 경남 창원, 김해까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휴일에 이어서 어제도 이틀 연속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 찾았는데요. 지역구의 경쟁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TV토론 녹화까지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녹화된 TV토론회 오늘 밤 9시에 방영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TV토론회를 두고 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그 소식은 또 내일 킹스맨에서 전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선거
선거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는데 부산, 경남 이쪽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 장기 분납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그리고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좀 살펴볼 게 부산 맞춤 공약도 좀 있었거든요. 맞춤 공약이요? 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여기에 더해서 사직고장 재건축까지 약속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네요. 근데 이 부산 사상하면 과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곳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간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배재정 의원이 후보로 나온 곳이에요. 네. 서로 만나는 겁니까?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비슷한 시간에 이제 비슷한 곳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 전 대통령도 어제 오전에 부산 사상구 방문해서 배재정 후보 격려했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 후보 지지 유세를 펼쳤던 건데 이 두 사람이 방문한 장소가 1km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주 가까운 위치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제 오후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재영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의 물금읍 벚꽃길 찾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사상구가 참 재밌는 지역구예요. 그 장제원 의원이 네. 사상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김대식 후보가 나온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상구에서 당선이 됐었죠. 이제 그게 당선이 되고 나니까 배재정 후보를 응원하러 나선 건데 참 격전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지켜볼 지역구네요.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지역구 개항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지역구가 흔들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구에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겁니까? 의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TV토론 사전 녹화하고 나서도 이 격전지로 분류가 돼 있는 인천의 동, 미추홀, 을 그리고 중, 강화, 웅진까지 찾아서 후보의 지원 유세하고 또 자신의 지역구죠. 계양 을로 돌아가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역구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겠다라고 집중하는 모습 플러스 자신의 지역구이자 총선의 또 최대 이슈이기도 한 이 명룡 대전에서도 확실하게 승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풀이됩니다. 명룡 대전. 핫 이슈죠. 예.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리스크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없었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공영훈, 양문석, 양분남 후보 같이 일부 후보들이 잇따라서 부동산 의혹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대표 어제 유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양 후보에 대한 입장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외에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들 역시도 최근에 줄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없었나 보죠. 일단 개인 문제로 네.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문석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양문석 후보의 그 아파트, 이 아파트를 결국에는 매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이 편법 논란을 일으켰죠. 네.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새마을금고에 대출금 긴급하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안산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죄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입장도 더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재명 원희룡 후보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천수 씨입니다. 이천수 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이제 축구 선수로 훨씬 더 익숙하신 분이죠.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런 건 또 아닌데 저 그래요? 2002 월드컵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렇죠. 2002 월드컵 안 본 사람이 없죠. 저도 저도 응원합니다. 그 세대입니다. 예, 네. 예. 그 세대군요. 네네. 굉장히 동안이신데. 고맙습니다. 이천수 씨가 이 시민들과 입씨름을 하는 영상이 또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돼서 논란인데요. 네. 영상을 보면 원희룡 후보와 함께 이천수 씨가 차를 타고 거리 유세를 하는데 한 시민이 이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천수 씨가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비 걸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더해서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후보와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까 후보 입장에서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요즘 총선을 앞두고 연예인들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뭐 좀 있나요? 이 정치인과 연예인을 합친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폴리테이너 이런 말이 있는데 폴리테이너? 네, 폴리테이너들의 활동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서울 동대문갑 김영우 후보가 가수 박상민 씨와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같은 날에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유세 차에 배우 이기영 씨가 올라서 함께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충남 서산태안의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지난 29일 소셜미디어에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지지 유세를 했던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이외에 가수 리아 씨, 개그맨 서승만 씨는 각각 비례대표로 직접 출마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연예인들도 자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상큼한 킹스 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킹스 프린세스로 아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프린세스로. 프린세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